트레이닝 RSS는 일단 누가 더 크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더 작다고 대답했어요? 같은 자료 가지고 하나는 조금 간단한 모형, 하나는 조금 복잡한 모형 피팅했어요. 그래가지고 리스트 스퀘어 둘 다 풀었어요. 그래서 베타1이랑 베타 햇들 구해가지고 트레이닝 RSS를 비교해봤더니 답안은 다 똑같이 썼을 것 같은데 누가 더 커요? 트레이닝 RSS는? 현재의 생각 말고 과거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해봐. 이게 크거나 같다고 대답했어요? 이거 회귀분석 입문인가 회귀분석 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 기본적인 걸 암기하고 있느냐는 이 문제의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논리로서 그걸 보일 수 있느냐가 문제를 묻는 의도였습니다. 자, 잠깐만 그 트레이닝 RSS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M1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내가 트레이닝 RSS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베타를 추정하셨겠죠? 어떻게 추정하셨어요? 뭔가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자 미안 베타 1 빼기 베타 제로 제곱을 베타 제로와 베타의 함수로서 최소화를 시키셨겠죠? 그 다음에 자 M1의 트레이닝 RSS는 요 녀석이었겠죠? 이거를 계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xi 트랜스포즈 베타 1 햇 빼기 베타 제로 햇 제곱. 그쵸? 사실 트레이닝 RSS라는 건 뭡니까? 자, 요 함수를 베타 제로와 베타 1의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소화 원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의 값이죠. 최소화 원을 대입했을 때의 그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죠. 그럼 수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가장 모든 임의의 실수를 취할 수 있을 때 잠깐만 제가 여기는 지금 스칼라니까 트랜스포즈 뺄게요. 자, 임의의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취할 수 있는 값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 값. 미안. 서메이션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다음에 넘어가도 돼요? 비슷하게 자, 3차 회귀 분석을 한다는 녀석은 3차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베타 제로와 베타
베타 2, 베타 3를 추정한 다음에 RSS를 계산한다는 건 뭐야? 그때 추정한 베타들 가지고 예측값과 실제값을 i는 1부터 n까지 쫙 더하겠다는 뜻이죠. 제곱해가지고 M2의 트레이닝 RSS는 자 미니멈 베타 1, 베타 0, 베타 1, 베타 2 4개의 실수에 대해서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xi 베타 1 빼기 x xi 제곱 베타 2 빼기 xi 세제곱 베타 3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로의 제곱. 그냥 그 최소 제곱 추정량의 정의와 트레이닝 셋에서의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의 정의를 그냥 썼을 뿐입니다.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통계적인 직관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요 두 번째 모형이 첫 번째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나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두 번째 모형이 첫 번째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3차 회계분석 모형은 다 그 선형 회계분석 모형을 포함하고 있다. 왜요? 자, 어차피 모형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해진 베타 1 제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아니라 이미 알려지지 않은 모수들이 있어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임의의 실수값을 취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가능성들의 패밀리가 모형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 모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을 고려했을 때 그 이거는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 형광펜으로 적어둔 거예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가설과 가능성의 집합이 모형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설과 가능성의 집합 안에서 수루가 있다고 가정하고 모형 안에서만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글씨체 봤을 때 혹시 요 집합이 포함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나요? 자, 굳이 집합 표현을 이제 안 해도 사실 이 얘기는 사실 직관적으로 자명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서 베타 2랑 베타 3가 0인 경우에는 두 번째 모델에서 베타 2랑 베타 3가 0인 경우에는 첫 번째 모형이랑 똑같죠? 자, 그러니까 0인 경우에는 두 번째랑 세 번째 개수가 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마치 3차 다항액의 분석 모형에서 2차 항이랑 3차 항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걸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선형 모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 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직관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 선형 회계 분석은 선형 회계 모형은 3차 회계 모형의 특수한 경우이다 라고 그냥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어차피 얘네들 알려지지 않는 건데 얘네들 예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보라색 하이라이트로 딱 그 보라색 하이라이트로 쓴 거를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선형회계 분석이 선형회계 분석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모형의 그 모든 가능성은 3차 회계 분석 모형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면 대학원 가시면 모델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아예 합니다. 모델 스페이스라는 얘기를 하고 선형회계 분석이 뭔가 대응되는 모델 스페이스는 3차 회계 분석이 대응되는 모델 스페이스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모형에 대해서 모형의 포함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리니어고 레이어가 하나면 그거는 그냥 리니어죠. 선형 모형이니까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도 선형 회귀를 하나의 특수 케이스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자꾸 왜 모형의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 다시 트레이닝 RSS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게 일반적으로 포함 관계에 있는 모형에 대해서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에요. M1의 트레이닝 RSS 한번 보시죠. 자, 베타 0, 베타 1, R. 자, 그런데 서메이션 i1부터 n까지 혹시 이렇게 보여요?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x1 베타 i 벡터 i 빼기 0 곱하기 xi 제곱 빼기 0 곱하기 xi 세제곱 제곱. 어차피 0 곱하면 뭘 곱해도 0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큰 무리 없죠. 자, 그다음에 한 이퀄리티를 하나 더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미니멈 베타 0, 베타 1은 리얼에 소속돼 있고 베타 2랑 베타 3는 모두 0으로 같다고 가정할 때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베타 0 빼기 베타 1 x y 빼기 베타 2 xi 제곱 빼기 베타 3 xi 세제곱 제곱. 여기가 바뀌었죠? 여기 0을 그냥 베타 2, 베타 3로 바꾸었어요. 그래도 되죠? 제가 제약 조건에 베타 2랑 베타 3가 0으로 고정돼 있다고 가정을 했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가 이제 지금 요 녀석을 F의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로 봐봐요. 위, 아래 함수 꼴이 똑같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이 파라미터들이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때요? A. 자, 베타 0부터 베타 3까지의 집합인데 베타 1과 베타 0와 베타 1은 모든 실수를 취할 수 있지만 베타 2랑 베타 3는 0만 취할 수 있어. B는 어때요? 똑같이 베타 0부터 베타 3까지의 집합인데 4개의 모수가 모두 임의의 실수값을 취할 수 있어. 누가 더 집합이 커요? B가 훨씬 집합이 크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죠. 지금 A가 B의 포함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F 이제 얘를 그냥 베타라는 벡터로 쓸게요. F 베타라는 함수가 자 A라는 집합에서의 F 베타의 최소값 베타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
다음에 A를 포함하는 어떤 집합 B에 들어있을 때 F 베타의 최소값.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함수를 서로 포함 관계에 있는 그 부분 집합에서 비교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 숙제에서 힌트로 남긴 게 뭐죠? 요거죠? 그다음에 이 부등식은 사실 힌트로 남기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서 좁은 영역을 찾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을 찾으면은 내가 찾지 못한 최소값을 더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죠? 자, 요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은 요 녀석이 M1의 트레이닝 RSS였고 그다음에 요 녀석이 M2의 트레이닝 RSS였죠? 그러니까 M2가 트레이닝 RSS가 훨씬 적네, 훨씬 작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그냥 단일한 일변량 X에 대해서 선형회귀랑 3차 선형회귀, 3차 다항식 회귀를 얘기를 비교를 했는데 어, 지금 이 테크닉 이용하면 이것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설명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모형의 트레이닝 RSS는 무조건 작아진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이거 말고 3차 회귀 분석 말고 그냥 내가 변수가 하나 있는 거랑 변수가 서로 다른 게 조금 이렇게 더 있어가지고 변수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트레이닝 RSS는 작아진다.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만 바뀌면 되죠, 여기만. 여기 부분만 바뀌어가지고 이제 M1의 트레이닝 RSS에서 여기 부분만 0 곱하기 x1, xi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i 세제곱이 아니고 0 곱하기 x2i 빼기 0 곱하기 x3i 빼기 0 곱하기 x4i로 해가지고 여기 부분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 사실 특별히 다항얘기라 3차 다항얘기만 예시로 들은 거긴 하고 조금 더 제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는 모형끼리 포함 관계에 있다면 더 큰 모양은 무조건 트레이닝 RSS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걸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비슷한 원리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사실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뭐 자명하지 뭐. 이렇게 차수가 많으면은 지금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 건데 이미 찍힌 포인트는 많아. 근데 선형으로 피팅하면 이게 다 잡아낼 수 없어. 그렇지만 차수를 추가해서 100차 회계부터 정도하면은 모든 샘플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핏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직관적으로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게 뭐 대체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형 관계에 포함 관계가 있으면 트레이닝 RSS는 이게 평균적으로도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가 무조건 트레이닝 RSS가 작아진다라는 걸 좀 이렇게 타겟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레이닝 MSE건 트레이닝 클래시피케이션 에러건 적어도 이것만 보면은 MSE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다. 말이 안 되죠. 무조건 큰 모형의 트레이닝 MSE는 작아질 테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숙제에 대한 제가 지금 살펴봤을 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코멘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베이지 에러인데, 그래서 잠깐만. 첫 번째 숙제에서, 아니, 요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은 왜 좌측은 집합이거든요. 우측은 그냥 4개의 확률 변수잖아요. 그렇죠? 확률 변수라는 거는 그 태초의 정의가 뭐예요? 표본 공간에서 실수를 대응시키는 함수죠. 그러니까 음, 이거는 함수 4개를 원소로 모아둔 집합이다라는 뜻으로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이 맥락에서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는 잘 상상은 되지 않았었어요. 자, 다음에 베이지 에러로, 근데 이거는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베이지 에러의 그 직관적인 뜻이 뭐죠?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오분율이죠.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오분율이죠. 이상적인 오분율. 베이지 에러가 낮은 문제나 베이지 에러가 높은 문제는 어떤 문제가 베이지 에러가 낮고 어떤 문제가 베이지 에러가 높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아, 보자. 아, X의 공간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클래스 제로랑 클래스 1의 분포가, 자, 클래스 제로에서의 그 X들의 분포랑 클래스 1에서 X의 분포, 클래스 제로에서 X의 분포랑 클래스 1에서 X의 분포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되게 오버랩되지 않고 잘 나뉘어져 있다. X의 공간 위에서. 그러면은 뭐, 음, 보통 좌측처럼 보이면 베이지 에러가 낮은 문제고요. 우측처럼 보이면 베이지 에러가 높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좌우의 그 분포의 차이가 확인해 보이죠? 만약에 두 클래스가 이 설명 변수의 분포에 겹침이 없으면, 겹침이 없으면은, 음, 제가 뭔가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서라도 이 두 분포에 대해서 좀 베이지 오류를 계산하는 문제를 좀 내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전달이 잘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다음 수업을 개발할 때 이 문제도 추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 좌측 분포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x에 대해서, 자, p0x랑 p1x가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p0x만 엄청 크겠죠. 모집단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럼 p0x가 엄청 크고 p1x만 엄청 커요. 그래서 어디 보자. 여기를 기준으로, 예,
이쪽으로는 1 클래스로 분류하고 이쪽으로는 0 클래스로 분류를 하면은 이게 베이지 분류기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베이지 분류기에 의해서 오분율이 뜨는 애들은 어느 포션이 되겠어요? 여기 덴시티 아래 여기 파란색 덴시티 아래 요 공간이랑 요 녀석들이랑 그다음에 보라색 확률별 점수 아래 요 녀석들이 Y랑 C 베이지 X랑 다른 녀석들이 되겠죠? 이 녀석들은 모집단에 있는 이 파란색 샘플들은 이 베이지 분류기에 의해서 클래스 제로라고 판별이 될 테니까 얘네들이 잘못 분류되는 녀석들일 테고 그다음에 클래스 제로에 대해서는 클래스 제로가 X가 여기일 때도 이 정도 가능성으로 클래스 제로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 베이지 분류기에 의해서 늘 클래스 1이라고 판별이 될 테니까 얘네도 5분율의 여기 메인 가요근은 바깥에 셀에 들어가는 녀석들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베이지 오류에 기여한 애들이 이 정도예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분포를 보시면 자, 지금 요 영역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쪽은 지금 P1X가 P0X보다 크거나 같죠? 딱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그래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다음에 좌측 영역은 P0X가 P1X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이죠. 그래서 요 값이 요 분포에 대해서는 베이지 분류기의 결정 경계로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 봅시다. 이 분포에서는 자, 요 파란색 선 클래스 1을 원래 true는 클래스 1을 따르는데 베이지 분류기에 의해서는 클래스 0라고 판별되는 녀석들이 저 파란색 영역이겠고 그다음에 실제로는 클래스 0인데 베이지 분류기에 의해서 클래스 1이라고 판명되는 녀석들이 저 보라색 넓이만큼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둘 넓이의 총합이 그 베이지 오분류가 되는 그 데이터들의 밀도이겠고, 즉 베이지 오분류율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꼭 종 모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클래스 제로와 두 클래스의 X의 분포가 오버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나는 선을 그어야 돼도 그 선을 넘는 애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베이지 오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베이지 오류가 높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길 원했어요. 이런 제시가 있는데 이 예시는 클래스 제로와 클래스 1의 분포가 거의 비슷해서 오버랩이 많다라는 말을 하면은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실생활 예제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 그냥, 그냥 보인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베이지 오류가 낮은 문제는 그러면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베이지 오류가 낮겠어요? 두 클래스의 설명 변수의 분포가 거의 갈려 있는 문제. 아마 두 조에서 뭔가 뭐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했을 때 코로나가 양성인 문제, 음성인 문제. 그렇죠? 자, Y가 1이 코로나 양성, Y는 0이 코로나 음성. 자, 같은 Y라고 해도 X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제를 생각합시다. PCR 테스트를 가지고 PCR 테스트 결과가 X고 실제로 코로나 양성 인성인지가 Y야. 그거는 베이지 오류가 좀 높을 것 같나요? 낮을 것 같나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자, 지금 겨울 이 상황에서 내가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난다. 이게 X. 자, 그러니까 내가 현 시점에서 몸살이 나는 여부랑 X를 두고 내가 진짜로 코로나19 양성이 된 건지 Y라고 합시다. PCR 테스트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증상만 가지고 코로나 양성인지 인성인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지금 독감도 대유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원래 코로나 변종 새로 생겨난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옛날에 있던 감기 바이러스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랑 재채기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양성인지 인성인지는 좀 구분이 어렵겠죠? 다시 말할게요. 클래스 1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음성, 양성이라는 건데 코로나19가 굳이 양성이 아니어도 독감과 그냥 일반 감기가 걸렸으면은 나는 충분히 콧물과 재채기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그냥 콧물 재채기 여부고 Y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인성이면은 이런 문제는 베이지 오류가 높은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베이지 오류가 낮은, 네, 베이지 오류 높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지나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숙제에서 하고 있는 보증금이 2억보다 높니 낮니 문제는 그 세팅에서는 베이지 오류가 좀 낮아 보여요? 아니면 높아 보여요? 근데 절대적인 높낮이를 이렇게 여쭤보기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 뭘 추가하면 베이지 오류가 낮아질 수 있겠어요? X에 뭘 추가하면? 보증금이 2억 높을지 안 높을지. 자, 여러분들이 손님이야.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사람이야. X 뭘 집어넣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 볼 때 뭐 봐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A는 들어가 있어요. X에. 그런 인프라. 인프라 중요하죠. 또 뭐 봐요? 풀옵션인지 뭐지 않아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추가하면 조금 더 베이지오를 낮출 수 있겠죠? 자, 또 숙제에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하면은 뭐 조교님 찾아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피스 아워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숙제 가지고 너무 얘기를 많이 했다. 잠깐만. 그다음에 다음 진도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코드로 한번 봤습니다. 자, 코드를 어떻게 했어요? 코드로 일단은 데이터셋에서 내가 모형 선택한 이후에 파이널 모형을 픽할 데이터셋은 떼놔. 물론 이런 데이터셋을 떼놓을 수도 있고 안 떼놓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테스트셋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이미 떼놓은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녀석들을 가지고 뭘 합니까? 자, 나머지 녀석들을 내가 K개의 그 서브셋들로 나눠서 서로 벡터적이고 그다음에 서로를 유니언하면은 전체 데이터셋이 되는 K개의 그 부분집합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집합이 서로 밸리데이션 셋이 되도록 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계산을 해서 K개의 밸리데이션 에러 값의 대표값을 산출함으로써 우리의 우리의
캔디데이트 모형들 간의 성능을 비교했었죠. 이 녀석을 수식으로도 한번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정된 종이에서 남한테 설명할 때는 수식으로 쓰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게 35페이지고요. 35페이지는 레코드를 세로로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행으로 나열한 게 아니라 레코드 하나가 한 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 세로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변수별로 나눴다는 뜻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약에 남한테 설명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되는지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드를 K개로 나누고 그다음에 내가 에러를 민스퀘어드 에러를 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짰었구나 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n개의 자료에 대해서 저는 이미 테스트 세트를 빼놨습니다. 자, 지금 i는 1부터 우리 예제 기준으로 한 80까지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인덱스 집합 1번부터 80번까지를 얘네가 아주 잘 섞여 있다는 가정하에 아니면 섞여 있지 않으면 내가 임의로 잘 섞여 있도록 나눠 i1부터 ik까지 나타내자.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sample.int 같은 걸로 순서를 쫙 뒤집고 그 k는 5로 해가지고 적당히 뭐 30 몇 개인가? 30 몇 개씩 인덱스 세트 5개를 구성해 놨었죠? i1부터 i5까지 지금 있었습니다. 즉 ik는 k번째 자료 집합의 인덱스 집합이다. 뭐 i1은 뭐 5번, 15번, 20번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k번째 데이터셋의 인덱스들의 총 개수는 nk로 두자. 보통 집합의 절대값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포문에 갑니다. 자, for each k in 1부터 k까지 지금 두 번째를 요쯤까지 할 겁니다. 요쯤까지. 자, 그래서 k가 지금 고정된 상태에서 그 ik 인덱스들이 제외된 데이터셋을 자, k번째 폴드가 제외된 데이터셋을 나머지를 훈련 세트로 사용해서 i1, ik 빼기 1, ik 더하기 1, i 라지 k 얘네들을 훈련 세트로 사용해서 학습기 하나를 적합했다 가정하자. 물론 방법론이 여러 개면 여러 개 적합했겠죠. 이 학습기로 예측된 반응 변수를 자 yi 해시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런 노테이션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마이너스 k라 쓰자. k번째 폴드를 빼고 반응 변수를 적합했다고 해서 yi hat 마이너스 k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자 k번째 데이터셋을 검증 세트로 사용한 그 검증 세트 오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실제 값과 예측 값을 어떤 i에 대해 계산해요? 검증 세트에 있는 인덱스 i에 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 예측 값을 계산하는 이 학습기는 이 검증 세트에 있는 인덱스들을 써야 돼? 절대 쓰면 안 되죠.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 ik고 여기가 ik 나머지 떨거지 들이면 얘네들만 이용해가지고 계산하고 얘네들만 이용해서 학습기 계산하고 ik를 이용해서는 이제 검증 세트 오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얘네들을 k는 1부터 다시 k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자 for each k 했습니다. for each 1부터 k in 1부터 라지 k까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저께 지난주에 코드 예제에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자, 폴드 수는 k는 1부터 k는 라지 k까지 되고 이제 방법 1, 방법 2, 3, 4에 대해서 어떤 오류 지표들을 적어놓은 가로는 폴드가 되고 세로는 방법론이 되는 어떤 오류 값들의 매트릭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각 행열은 어떤 걸 뜻해요?
각 행에 해당하는 폴드가 밸리데이션 셋이 됐을 때 해당 방법에 대한 검증 세트 오류가 되는데, 자, 그 녀석들을 이렇게 로 컬럼별로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대표값을 계산하면은 그 녀석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얘 그냥 헐민즈 때렸죠? 헐민즈 때렸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뭔가 공정하게 하고 싶다. 첫 번째 폴드는 샘플 사이즈가 34고 나머지 폴드는 샘플 사이즈가 35라고 치면은 34짜리로 밸리데이션 에러 잰 거는 조금 더 웨이트를 낮추고 35짜리로 밸리데이션 에러 계산한 거는 웨이트를 더 높이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MSE들을 샘플 사이즈로 웨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균을 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그 코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론 mean absolute deviation입니다. MSE 안 썼어요. 그 녀석을 어떻게 했어요? K1부터 라지 K까지 한 다음에 그냥 라지 K분의 1로 심플하게 에버리지 해버렸죠? 언웨이티드 에버리지 했습니다. 저희 철학은 어차피 데이터셋은 에러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가잘한 차이는 대세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번에 희경 학생이 그 질문 주셨던 게 이 내용이죠. 만약에 폴드 수를 키우면 어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을까? 그냥 좀 크게 좀 질문을 좀 뭉뚱그려 봤습니다. 폴드 개수를 몇 개를 가져가면 좋을까가 사실 모두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근데 폴드 수를 작게 하나, 폴드 수를 크게 하나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드 개수를 가장 크게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 폴드 개수를 가장 크게 했을 때는 밸리데이션 셋의 샘플 사이즈가 1이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셋의 샘플 사이즈가 n-1이죠. 이 녀석은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줄여서 LOCV 아니면 LOCV라고 부르는데요. 자,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면은 만약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밸리데이션 셋에 항상 들어가는 게 원 샘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 샘플 자체의 변동성 때문에 그 LOCV 에러가 n개의 그 LOCV 에러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 값 자체는 n개가 있는데 그 n개가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fold cross validation 하면은 그래도 그때마다 오류 계산할 때마다 한 20개, 30개씩 평균을 내기 때문에 요 녀석 자체가 움직이는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분산이 큰 200개의 평균이냐 아니면 분산이 작은 50개의 평균이냐 이 둘 사이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딜레마를 따지기 전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한다는 건 늘 어떤 의미냐면 내가 모델을 폴드 개수만큼 적합을 해본다는 뜻이거든요. 폴드 개수만큼. 그런데 지금은 리니어 모델이니까 그냥 일반 컴퓨터에서 신나게 피팅하고 있지. 샘플 사이즈 한 60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랜덤 포레스트나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과 피팅해도 일반 PC에서도 꽤 오래 걸립니다. 다음에 샘플 사이즈가 더 커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그 오래 걸리는 녀석을 5개 NK 폴드로 돌리게 되면 그 녀석을 K번 더 돌리겠다는 뜻이 되니까 약간 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데 계산적으로 좀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p-value의 컷을 0.01로 하냐, 0.05로 하냐, 0.1로 하냐의 논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그냥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안정적으로 따라가는 편이고요. 또 사람들이 또 왜 그러지? 묻지 않고서 보통 따지는 게 K는 5에서 K는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아니면 보고서에서 K는 5폴드로 했다, 10폴드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태클이 안 들어오는데 100폴드로 했다 그러면은 보통 5폴드는 10폴드로 하는데 왜 100폴드를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어떤 시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익숙한 시도 자체가 좀 그 퀘스처너블한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는 더 챌린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리고 10분 쉬기 전에 잠깐만 사실 시뮬레이트 데이터 했던 거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사실 요 교차 검증의 그 미션으로 돌아가서 이 미션을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헌 소개하고 쉬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계산 자원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실 검증 세트 접근법이건 아니면 교차 검증이건 자,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였어요? 회기로 시작하면 테스트 에러의 추정이었죠? 자, x, y는 f 햇에서 썼던 어떤 데이터와 독립이지만 여전히 같은 분포를 따르는 x, y고요. 그다음에 F는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피팅한 거고, 그다음에 얘는 널랜덤으로 고정했을 때 우리가 테스트 에러나 아니면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라고 부르는 거는 일단 MSA 기준으로는 요 녀석이었습니다. 요 녀석을 배수의 법칙으로 한번 근사를 시키자는 게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였죠. i1부터 n까지 yi 빼기 f 햇. 자, 우리가 좋은 노테이션 배웠으니까 가져다 씁시다. 1번부터 n번까지의 데이터셋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f 햇. 1번부터 n번까지. 요 녀석이 지금 밸리데이션 에러였죠? 네, 저 평균 네, X, Y 하고 네. F 햇 뒤에 이렇게 쓴 겁니다. 지금 네, 잠깐만요. 네. 뒤에 X, 바로 X, Y 생각하고 네. F 햇 F 햇에서 썼던 데이터와 독립을 넣은 건데요. 다시 F 햇 적합할 때 썼던 데이터와 독립. 너무 빨리 말을 하다 보니까 판서가 더러워졌어요. 미안합니다. 적합할 때 썼던 잠깐만.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과 독립.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통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 변수 자체를 뭔가 W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E 오브 W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고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를 통해서는 어떤 거 하나만 얻은 겁니까? 뭔가 W1이라는 어떤 하나의 확률 변수만 얻은 거예요.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는 그다음에 잠깐만. 네, 좀 정확히 말하자면 요 W1이라는 확률 변수는 M에 디펜드하니까 WM이라고 쓰고 뭔가 M이 무한 들어갈 때 뭔가 여기로 지금 좋은 통계적인 손실로 수렴하기를 뭔가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 한 거냐면 저 지금 지금 오른쪽에 판사하고 있는 건 시험이 안 낼 겁니다. 그냥 스토리에 스토리.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건 뭐예요? 요런 녀석을 K개를 똥에서 난 거죠. 예를 들어서 WM1, WM2, 뭐 WMK 이런 녀석들을 세트로 계산을 해놓은 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프로치일 겁니다. K가 5라 가지고 밸리데이션 에러 5개 나왔죠? 밸리데이션 셋 에러가 5개 나왔죠? 자, 그러면 사실 뭐 큰 얘기는 안 하겠지만 WM이건 WM1, M2, K건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좋지도 않아요. 왜 안 좋냐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디펜던트하지 않아요. 여기는 1번부터 20번부터 21번부터 100번 써가지고 1번부터 20번에서 에러 된 거고 얘는 21번부터 40번 빼고 나머지 데이터셋에서 피팅해서 에러 된 거죠. 같은 샘플을 썼으니까 에러들끼리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목적은 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목적은 검증 세트 오류에 요 WM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싶은 게 목적인데 이 변동성을 우리가 II 띄어기처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II 띄어리는 어떻겠어? K가 있어?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의 추정량은 얘의 표본 평균하면 되고 얘의 에스티메이트 베리언스는 루트 K분의 얘네들 표본 표준 편차 딱 하면 되거든요. II니까 그럴 수 있고. 자, 그러면은 다음 퀘스천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요 테스트 에러 추정의 변동성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도가 정말 화면 공유가 잘 뜨고 있나? 최근에 시도가 이렇게 머신러닝 학회에서 뜬 게 있어서 저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타이틀은 알아요.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 컴피던스 인터벌 옆에다가 세계 최고 현재 탑티어 머신러닝 학회를 붙여줍니다. 뭐 하나 뜨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컴피던스 인터벌 프로세스 에러. 이게 2020년에 나왔습니다. 부닥다리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데이터셋 기반해가지고 테스트 오류를 추정했을 때 내가 추정한 테스트 오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사람들도 궁금해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4시 7분에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나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나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는 테스트 오류의 추정이었고 그다음에 테스트 오류는 대전제는 일단 훈련된 거는 프리즈 시켜놓고 이
훈련된 거를 딱 고정시켰을 때 이 고정된 무언가를 평가하는 데 좀 주안점이 있는 컨셉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우리의 그 이제 관심사를 잠깐 바꿔볼게요. 자, 소파. 그럼 이제 관심사. 이제부터 관심사. 그러니까 이 테스트 오류가 F 해서 어떻게 했던 방법으로 피팅을 했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는데, 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데이터에 언제나 테스트 오류를 낮춰주는 단 하나의 매직한 방법이 있다고는 믿기 힘들겠죠? 언제나 이거를 보통 실버 볼렛이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다른 용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솔루션이 하나 있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데이터 마이닝도 가르치고 통계적 기계학습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제 일자리도 없었을 텐데 다행히 상황마다 좀 잘하는 방법론이 다르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먹살 구석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좋고 나쁜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F 햇을 피팅할 때 모형이 어떻게 생김에 따라서 그냥 성능의 좋고 나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모형 자체가 통계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이제 조금 관찰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는 관심사. 자, 방법론에 따라 즉 F 햇 니얼리스트 엘리브 F 햇 리니어. 자, 어떤 특성이 있을까? 어, 이 특히 변동성, 자, 베리언스, 그다음에 편향, 바이어스 관점에서. 그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거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베리언스 F 햇 X 제로. 자, X 제로가 고정입니다. 그다음에 뭐 expectation 바이어스 얘기하려면 이거 얘기해야지. expectation of F 햇 X 제로. X 제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이용해가지고 F 햇 추정하고 나서 그 녀석의 변동성과 이제 expectation 얘기할 건데 약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이번엔 베리언스랑 이 expectation이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거냐면은 트레이닝 세트를 대상으로 트레이닝 세트를 랜덤하다고 가정을 하고 랜덤한 트레이닝 셋의 변동성이 있다고 트레이닝 셋 자체가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은 난 이걸 모았는데 트레이닝 셋이 조금만 바뀌게 되면은 나의 핏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좀 관심을 들 겁니다. 우리 테스트 오류 얘기했던 거 약간 관심사랑 아예 달라요. 그때는 트레이닝 테스트 오류 될 때는 F에서는 불변에 한번 트레이닝 시키면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 있어요. 지금은 F 요 우리가 핏한 그 라인 있죠? 그 라인이 데이터셋이 트레이닝 셋이 바뀜에 따라서 그 라인이 출렁출렁 거릴 텐데 그 출렁출렁 거리는 그 라인의 경향을 지금 바이어스랑 베리언스로 파악해 볼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하기 위해서 용어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부터 할 겁니다. 자, 3쪽
3쪽으로 갈게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모형 성능 평가는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가 이거는 뒤에 앞에서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통계에서도 공짜 점심은 없다. 어떠한 메소드도 모든 데이터셋에 잘 맞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잘하는 거를 밸리데이션 셋 어프로치에 기반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 뒀던 게 테스트 셋 오류였고, 그 녀석은 테스트 오류의 추정량으로서 쓰는 거였고, 훈련 세트 오류는 별로 안 좋죠. 훈련 세트 오류 왜 안 좋아요? 트레이닝 셋 MSE 왜 안 좋았어?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 모형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조건 트레이닝 셋 RSS는 무조건 작아진다고 증명했었죠. 그다음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기까지를 우리가 조금 진도를 뒤집어서 먼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려는 게 원래 강의 노트 6페이지에 이기전 2.a가 뭘 타겟팅 하는 거였냐면은 그 하나의 훈련 데이터셋과 하나의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모형들에 대한 트레이닝 MSE랑 테스트 셋 MSE를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녀석의 의도는 너무나 자명하죠. 자, 15차 다항액의 모형은 여기 보여요? 글씨 보여요? 네. 15차 다항액의 모형은 한영역의 모형이 포함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데이터셋이건 트레이닝 MSE는 무조건 작아질 거예요. 근데 테스트 셋 MSE는 얘가 더 좋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테스트 셋 MSE를 트레이닝 셋 MSE를 이제 선용액이 15차 다항액이 말고 1차, 3차, 5차, 7차, 7차, 9차에 대해서 하소각해 본 다음에 어떤 동향성이 있는지 계산해 보는 걸 시켰어요. 소리 예상할 수 있나요? 트레이닝 MSE는 K가 커질수록 간조 감소할 거예요. 왜냐면은 1차 3차 회귀 모형이 1차 회귀 모형을 포함하고 있고 5차 회귀 모형이 또 3차 회귀 모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귀 모형들끼리 서로 계속 포함 관계의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MSE는 계속 그룹니다. 하지만 테스트 셋 MSE는 마냥 줄어들거나 마냥 늘어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죠. 자, 이거를 해야 이제 오른쪽에 요 변동수와 편향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그젠플 2.b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이그젠플이 약간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한번 띄워 놓으세요. 그다음에 강의 노트 그리기 전에 일단 이 그림 먼저 볼게요. 이게 색깔을 되게 교묘하게 잘 선택을 한 거거든요. 15 선형일임을 빨간색으로 했죠. 그다음에 15초 다양일임을 마젠타색으로 했고 훈련 데이터셋은 이게 회색으로 있고 테스트 데이터셋이 연두색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true xx는 true x, y 트렌드는 x 3천 빼기 4x 하는 트렌드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x는 노멀 제로 원에서 뽑았고 에러도 노멀 제로 원이고 인디펜던트를 뽑았습니다. 자, 지금 훈련 데이터셋이 저기 지금 말이 안 나와. 회색이에요. 회색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파란색 선에서
랜덤 에러. 이렇게 이 파란색 기준으로 이렇게 노멀 제로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더해가지고 뽑힌 거고요. 그다음에 그 트레이닝 뜻에 1차 다항, 1차 보기 빨간색 선 그었고요. 그다음에 15차 다항의 기. 15차 다항의 기는 지금 마젠타색으로 그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 선 위에 동그라미는 다 트레이닝 셋에 대한 다 Y 해시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MSE는 뭐겠어요? 요 선형회귀 분석에 대한 트레이닝 MSE는 뭐겠어요? 요 동그라미 점들의 이 보조차의 제곱의 평균이겠죠? 그다음에 15차 다항의 트레이닝 MSE는 여기 이 회색 점 안 보이나요? 회색 그 점과 회색 동그라미요. 여기 마젠타색 동그라미 간에 썸에 시켜오면 그다음에 그게 트레이닝 MS이고 테스트 셋 MS는 어떻게 되냐? 테스트 셋 MS 얘기하려면 일단 테스트 셋부터 뽑아야겠죠? 이 테스트 셋은 트레이닝 셋과 인디펜던트하게 새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선에서 X 노멀 제로를 만든 다음에 이 랜덤에 더해가지고 테스트 셋 생성했고요.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Y는 다 가위 표시로 이렇게 라인 위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라인 위에 가위 표시 그려놓은 것들이 테스트 셋 대상의 Y 해시겠죠? 그래서 여기 로 데이터랑 예측값 딱 썸에서 평균 낸 것이 테스트 셋 MS이겠고, 요 녀석을 재현할 수 있는 코드가 어디 보자. 중지하고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 저희 챕터 5의 그 실습 코드들 세트에 example 2a가 있어요. 왜 example 2a냐면은 이 내용 자체는 ISLR의 챕터 2를 모티베이션으로 했기 때문에 2로 좀 레이블링 했습니다. 그냥 이건 좀 빠르게 할게요. F 정의하고 F 비주얼라이즈 하려면은 아래에서 선 그리려면 약간 점을 탁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드 만들어가지고 일단 파란색 선 그리고요. 다음에 트레이닝 셋 만들어서 다 찍어봤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나오고 있죠? 테스트 셋도 다시 한번 그 강의 노트에 서술된 규칙에 따라서 한번 제너레이트 해봤고요.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픽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쫙 트레이닝 세트에 대해서 Y 헤드까지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MSE 계산했어요. 2.5 정도 나옵니다. 똑같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 한번 MSE 계산해 봅니다. 2.9 정도 나오죠? 자, 2.5랑 2.9 잘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15차 폴리노미얼 리그레션 돌려봅니다. 자, 지금 뭐 한 거냐면요. 디자인 매트릭스에 15차면은 이거를 0차, 1차, 2차, X 15승까지 넣어가지고 변수 벡터 16개의 다항 회귀 분석, 다항 선형 회귀 분석 문제로 풀 수 있잖아요. LM 패키지에 폴리 기능 안 쓰고 그냥 디자인 매트릭스를 제가 수제로 만들어서 해본 겁니다. 수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df.tr 보시면은 이거 헤드 df.tr 하시면은 x15까지 있죠? x1승부터 x15승까지 한 땀 한 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셋 가지고 15차 다항회귀 분석 돌렸고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면 CD를 고정했기 때문에 가이노트에 있는 그림이 똑같이 복원이 되고요. MSE 1차 다항회귀 1차 회귀 분석은 트레이닝 MS가 2.5 정도였죠?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0.8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저거는 어차피 차수가 커지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다시 한번 테스트 셋으로 MSE 찍어봤더니 2180이가 나오죠. 여기까지가 이기제품 2.A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깐만. 다시 공유 어디 갔어? 잠깐만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 ISL의 책 설명도 있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기로 하고요. 음, 앞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 아, 테스트용 X0 넌랜덤 하나 들어왔을 때 테스트용 X0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 그림 기준으로 여기서 X0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이 테스트 셋 오류이 정확히 말하면은 테스트 셋 에러에 대해서 자 원래 테스트 셋 에러는 원래 x, y 빼기 f hat x 뭐 제곱 이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우리의 익스펙테이션은 트레이닝 셋을 랜덤하게 보지 않았었죠? 고정시켜 놨었죠? 네. 근데 뭔가 어떤 수량의 어떤 통계학적인 성질을 좀 탐구하려면 하나하나 케이스에 대한 탐구는 힘들고 이 수량을 어떻게든 좀 포괄적인 경향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관심사가 조금 바뀌어서 사실 여기서 요 녀석까지는 F 햇을 고정시켜 놨었죠. 자, 이제 트레이닝 셋의 랜덤성을 이제 밖에다 끼얹읍시다. 우리는 이제 요거 갖고 놀 거예요. 네. F 햇에 따라서 분법론에 따라서 언제가 테스트에 있을 텐데 분법론 하나 고정시켰을 때 그 주어진 데이터 셋에 어떤 트레이닝 랜덤성이 있으면은 그 트레이닝 랜덤성에 따라서 테스트 에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트레이닝 셋을 랜덤으로 볼 때. 그래서 자, 궁금. 그래서 볼 때 어떤 랜덤 볼때 모형의 복잡도에 따른 경향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자, 사실 이 말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있었던 거는 그냥 테스트 에러라고 부르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F 햇의
네, 테스트 에러인데 요 트레이닝 셋까지 다 랜덤성을 고려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씌우면은 보통 이거는 자 이게 어떤 방법론 A겠죠? 방법론 A의 expected test error라고 부릅니다. 어, 에, 이제 할 거는 이제부터 할 거는 expected test error의 bias variance decomposition.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보셨던 무언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훈련 자료 트레이닝 셋은 사실 이미 추출된 표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냥 이미 추출된 표본이건 표본이지 않건 우리가 어떤 어, 이론적인 이야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모델을 어떤 확률적인 모형에서 어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퍼스펙티브로 확률 모형의 관점에서 좀 전설하기 위해서는 훈련 자료가 특정한 모집단의 IID 샘플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편했었습니다. 이건 마치 물리학에서 마찰이 없는 평면을 대상으로 모델링하는 거나 경제학에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모델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대전제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의 모형을 적합해서 F at X를 얻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비슷하게 이 녀석이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 쓰시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추정한 것 자체는 곡선이죠. 이 곡선 자체에서 이게 F at X죠. 이제 요 F 안에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없는 어떤 곡선이 지금 추정이 됐죠.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만들어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선형핵이면은 F 햇 점이 뭡니까? 점 트랜스포즈 베타 햇이죠? 점 트랜스포즈 훈련 데이터 셋의 자료 행렬을 이용해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F 햇 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F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서요. 자, 참 모형은 Y는 Fx 더하기 엡실론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트레이너 데이터셋을 xi, yi 랜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문자로 썼고요. 그다음에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스트 샘플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x의 랜덤성도 무시. x는 나는 무조건 10평에 10년짜리 된 물건만 관심 있다고 할 겁니다. 10평에 10년짜리 된 물건에 대해서 아, 물론 언제나 관찰되는 데이터 Y는 수로 경향에다가 랜덤 노이즈가 더해진 거니까 Y0는 랜덤성 있어가지고 라지 Y0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지금 위쪽에 보고 계신 그림 기준으로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뭐 실무로 테스트 셋 오류 계산할 때는 테스트 셋 엄청 많이 뽑아가지고 각 점에서 이렇게 쟀었죠. 자, 그런데 일단 논의를 고정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점, 테스트 셋에서는 단 하나의 점만 고정합시다. 자, x0. 그다음에 이 녀석과 그 실제 테스트 샘플 하나가 여기 있겠죠? 이가 x0, y0. 잠깐만.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연두색으로 쓸까요? x0, y0. 물론 트루 트렌드는 파란색 선으로 뭐 이렇게 있겠고요. 잠깐만. 좀 더 극단적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 자, 한 점에 대한 고정된 x에 대한 테스트 오류는 왼쪽과 같이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좌측은 expected test error입니다. 그 테스트 오류에 뭔가 이론적인 형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셋까지 전부 다 랜덤성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지금 일단은 그 녀석의 직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봅시다. y0가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여기 요 마젠타색으로 있는 높이죠. 잠깐만, 굳이 잠깐만, 이게 지금 연두색 점으로 있는 녀석이죠. 그다음에 f hat x0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검정색 선에 있죠? 자, 요 녀석이 y0 빼기 f hat x0겠죠?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나의 테스트 샘플은 전부 10평짜리 10평에 10년 된 물건만 갖고 테스트를 잴 거야. 테스트를 잴 건데 나의 관심사는 지금 만든 단 하나의 그 학습기가 아니라 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만들 수 있는, 너 어차피 이 클래시파이어 크롤링 가지고 만들 거니까 같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 쓴다고 치고 데이터 셋까지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데이터 셋까지 바뀔 수 있으니까 요 검정색 선이 출력일 수 있는 데이터셋이 바뀜으로써 검정색 선이 출력일 수 있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다음에 요 테스트 셋 자체에 랜덤 오류까지 가정했을 때 너의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MSE 기준으로 대충 얼마나 틀릴지 말해봐. 알고 싶다고 칩시다.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지금 약간 테스트를 이론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랑 달리 트레이닝 셋까지 랜덤에 집어넣고 있고요. 여기 2에 들어가는 랜덤리스는 자, x1, y1부터 xn, yn 이게 전부 트레이닝 셋이죠. 트레이닝 셋의 랜덤성까지 포함해서 테스트 셋의 랜덤성 어디 있어요? x0는 고정인데 y0는 랜덤성 어디서 나와? y는 epsilon 제로의 랜덤성에서 나오죠? 지금 이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랜덤성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한번 취해서 한번 이 녀석을 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의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당신의 모든 당신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피팅하는 이 검정색 선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expect text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자, 세 개의 조합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테스트에러는, 당신의 expect text에러는 일단 맨 마지막이 가장 쉬웁니다. 맨 마지막. 자, 이 모델 자체의 에러 텀의 베리언스. 이게 가장 쉽죠? 이거는 irreducible 에러였죠? 우리 irreducible 에러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죠? 요거의 유도는 지난 거의 첫 시간에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irreducible 에러는 뭐랑 뭐야이에요? f의 x0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상폭, 즉 요 데이터셋이 바뀜에 따라서 나는 뭐 이렇게 선형의 분석 하나를 다 도전했다고 해도 변할 수 있는 할 텐데, 그런 f의 x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 f의 x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분산이 이 테스트 오류를 구성하는 하나의 텀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뭐냐? 바이어스는 뭐라고 정의되는 거냐면은 여기서의 expectation도 모든 여기서의 트레이닝 셋의 랜덤성에 대한 거거든요. 여기는 엡실론 제로가 없으니까 엡실론 제로에 대한 랜덤성은 빠졌고, 바이어스라는 거는 요 검정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때 요 빨간 점들이 자취가 될 텐데, 요 자취들이 이 자취들의 평균 기대값이 있겠죠? 이 자취들의 기대값과 프로 F, F0 사이의 차이입니다. 내가 선형외계 분석을 쓴다고 해서 나의 검정색 선이 요 파란색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게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쓰든지 나의 방법론 자체 특성으로 인해서 이 빨간색 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제 파란색 요 위에 점선이 약간 유리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 편향의 제곱 또한 익스펙티드 테스트의 하나의 성분입니다. 기여하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조금 살펴볼 겸 이그젠플 2.b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그젠플 2.b를 실행하기 전에 이 실행 결과를 먼저 그림으로 구경하실게요. 이그젠플 2.b는 예제가 이거예요. 여기서 확률 분포 P는 이그젠플 2.a에서의 그 확률 분포입니다. X랑 Y랑 앞에 2.a 보면 X 어떻게 생성하는지, Y 어떻게 생성하는지, 에러텀 어떻게 생성하는지 다 적혀 있죠? 그 녀석을 P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P를 IID로 따르고 표본 크기가 50인 데이터셋을 1000세트 생성하라. 이래야 이제 이래야 야, 어디갔어?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트레이닝 뜻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은 이 라인에 1000번 그어볼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가 만든 서로 다른 1000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다음에 P를 IID로 따르는 표본의 선형의 모형을 적합했을 때 X는 X0에 대한 Y x를 보여요? 연두색으로 F1 X0라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요 1은 1차를 뜻하게 했어요.
자, F1 X제곱의 분선과 편향을 근사값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컴퓨터에서 어떤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근사하세요? 이거 진짜 컴퓨터한테 접근시키나요? x가 p 따를 때 x의 기대값 물론 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는데 expectation of x를 가장 빠르게 근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몬테카를로 어프록시메이션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확률 분포를 따르는 1000개의 데이터셋을 그냥 1000개를 뽑아 1000번의 레플리케이션을 뽑은 다음에 서메이션 b는 1부터 10 아니면 10만 100만까지 그 b번째 샘플들을 평균을 내면 대충 근사시킬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 모집단을 아는 데서 내가 랜덤하게 뽑았으니까 이 샘플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이 x1부터 x까지의 경영 자체가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되겠죠. 자, 사실 여기서 B는 1000세트로 안 하셔도 되고 10만 원, 100만 세트 정도 하셔도 됩니다. 뭐 할 거냐면은 매번 내가 F1 X제로를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은 1000세트 생산했으면은 지금 1000개의 FX제로가 찍히겠죠? 1000개의 X제로를 가지고 분산 다음에 expectation 계산할 겁니다. 어차피 true fx는 알잖아요. 둘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뭐냐? 여기 5번에서 이 베리언스와 expectation은 1000세트의 표본 분산과 표본 평균으로 근사할 겁니다. 조금 작게 썼는데 전달이 됐기를 바라고요. 위에서 생성한 B세트의 표본들을 이용하라는 게 지금 이 얘기고요. 자, 실제로 어노테이션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뭐 한 거냐면요. 샘플 사이즈 50짜리 데이터셋을 10번 뽑아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10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x0는 1이고요. true fx0가 여기 파란색으로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f hat x0들입니다. 한 번 생성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한 다음에 x0에서 f hat 보고 또 한 번 데이터 생성한 다음에 또 선형 회귀 분석하고 또 fx로 어떻게 했는지 대충 다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 연두색 포인트들의 이제 내가 만약에 데이터셋을 50 샘플 사이즈 50짜리 데이터셋을 1000번 뽑아 1000번 만들어 그러면은 이 연두색 점들이 1000개 다 지키겠죠? 1000개의 베리언스랑 그다음에 그 1000개의 표본 평균 빼기 요 fx제곱 이래서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베리언스랑 바이어스죠? 베리언스, 이 1차 회귀 분석의 베리언스, 바이어스 특성 점에서 같은 거에서 뭐 할 거냐? 이번엔 방법론을 선형계의 모형이 아니라 15차 선형계의 모형으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15차 선형계의 모형에 대해서도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나눠볼 겁니다. 그다음에 1차, 15차 했으면 이제 1차부터 1, 3, 3, 1, 3, 5, 7, 10차 다음에까지 또 베리언스랑 바이어스를 다 계산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걸 말하고 싶냐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는 가장 마지막에 할 것 같고 저거 코드 한번 볼게요. example 2b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이거 지우고 X제로 정했죠? 트레이닝셋 샘플 사이즈 50. 그래서 트레이닝셋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트레이닝셋을 50번이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다음에 트루 펑션 똑같고 그다음에 비주얼라이즈 똑같이 했고 그래서 fx0 저기 별표로 나타냈고요. 특별히 좀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트레이닝 셋만 가지고 f hat x0 계산해 볼 거예요. 오케이? 이게 딱 하나의 고정된 트레이닝 세트에 대한 f hat x0가 저기 연도색 점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트레이닝 세트 여러 번 만들어가지고 또 한 번 피팅하면은 f hat x0가 이번에는 여기 찍히고요. 우리는 지금도 이제는 트레이닝 셋 자체의 랜덤성을 고렸을 때 f hat x0가 확률 변수로서 변동을 가질 수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걸 계속합니다. 또 계속하고 이제는 몇 번 하냐면은 f hat x0를 일단은 길이가 1000짜리 벡터를 고급 벡터를 만들어 놓고서 길이 1부터 1000까지 배달시켜가면서 f에서 쫙 들어갈 겁니다. fx0를. 그다음에 안에 있는 경향성은 똑같고요. 아이고 여기부터 해야지. 얼마 안 걸립니다. 지금 1000번 했고 그 중에 10개만 골라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려놨고요. 데이터셋 10개만 골라가지고 그림 그려놨고요. 그러면은 f의 x 스택이 지금 요 1000번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요 연두색 점 값의 요 세로 값들을 쫙 이렇게 추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바이어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우리는 분명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고 싶으면 모집단에서의 베리언스인데요. 모집단에서의 베리언스인데 우리는 true를 알고 있으니까 그 true에서 f hat이라는 확률 변수를 1000번 샘플링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1000번 샘플링된 확률 변수의 표본 분산으로서 그 모집단에서의 f의 x0의 모분산을 지금 한번 어프로시메이션 해볼 거예요. 얼마 나오죠? 0.76 정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바이어스 계산해 보면은 한 3.4 정도가 나오네요. 무슨 뜻이에요? 이 점이 변동성이 한 0.7 정도고
그러니까 스퀘어루트 씌우면은 요 초록색 점의 표준 편차가 한 0.8에서 0.9 정도 된다는 뜻이고요. 평균적으로 이 fx0는 2fx0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제곱해서 3.48 정도니까 만약에 제곱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여기 점으로 마이너스 1.8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이거 나중에 점 하나 좀 부각시키고 싶어서 다시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갈게요. 공유 중지를 강의 녹화 중지로 눌러버렸네. 잠깐만. 얘를 공유를 누르고 자 강의 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얘가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은 뒤로 하고 일단 강의 노트에서 우리가 예제로 한 건 뭡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베리언스랑 바이어스 제곱 그다음에 베리언스 엡실론 제로는 대단히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선형으로 했더니 얘가 0.7 정도고 얘가 한 3.3 정도고 그다음에 베리언스 엡실론 제로는 우리가 디자인하면 더 이상 1이드스가 에너터만 바뀌지 않죠? 우리는 엡실론을 노말 0,1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1입니다. 그러면 뒤에 예제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선형 회귀만 갖고 한 거죠. 선형 회귀에 대해서 트레이닝 바꿔가면서 베리언스랑 바이어스랑 계산해봤죠. 지금 이거 숙제를 낼 텐데 이거 그 미션은 선형회귀 분석은 이건데 15차 다항회귀 분석이나 아니면은 다른 다항회귀는 얘네들이 어떤 값을 취할지 계산해보는 게 미션입니다. 어디만 바꾸면 돼요? LM만 다항으로 바꾸면 되죠? 같은 코드로 불리는데 LM만 다항회귀로 바꾸면 됩니다. 의도는 뭐냐면요. 이거를 익숙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데이터셋에 잘 작동하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 모집단의 확률 분포 P에 따라서 이 expected test error를 늘 최소화시키는 F는 없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최소한 우리가 방법론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간단한 모양과 복잡한 모양이 있다고 할 때, 간단한 모양과 복잡한 모양이 있다고 할 때, 그 모형들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점점 간단해질수록 이 모양의 요 베리언스랑 이 모양의 바이어스는 어떤 경향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좀 줄여서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방법은 두 개가 있을 때 테스트 에러는 누가 더 좋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베리어스랑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어떤 경향을 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돌려보시면은 알게 될 겁니다. 돌려보시면 뭘 알게 될 거냐면은 1차 선형액이 대비 더 복잡한 모형, 다항선형액으로 돌린다. 아니면 더 복잡한 빈존 같은 걸 돌린다. 이러면은 베리언스를 무조건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시는 겁니다. 모형의 유연성이 커지면은 F에서 분산이 커진다. 이 얘기고요. 나는 직관적으로 왜 그래요? 여기까지만 좀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거 데이터셋 하나로 피팅한 거죠. 15차 다행이기.
일단은 요 자체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약간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약간 바뀌었다면은 그때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 그러니까 고정된 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여기 있다가 F의 X0가 여기 있다가 다음에는 F의 X0가 저 위에 있어. 갔다 하는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모형이 유연하다는 거는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움직이는 만큼 이 모형의 픽, F, 핵도 엄청나게 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형이 유연해지면은 베리언스가 커지고요. 대신에 모형이 커지면 바이어스는 줄어듭니다. 바이어스 왜 줄어드냐면은 이 랜덤 어차피 트레인 데이터셋은 트루 트렌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랜덤 노이즈를 더해서 분포해 있어요. 어차피 트루 데이터는 여기 파란색 점을 기반으로 움직일 거야. 어차피 정말 복잡한 모형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X햇을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F의 X0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따라가 줄 테니까 이 데이터셋 자체가 트루 트렌드에서 미니 제로인 노이즈만큼 보여진다면은 어차피 F에서 따라갈 거니까 F 햇의 평균 또한 이 파란색 점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모형은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바이어스는 작아지는 편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간단한 모형은 자기만의 어떤 곤조가 있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모형의 극단적인 예는 뭐죠? 상수로 피팅하는 거죠. 상수. 언제나 상수로 피팅해. 데이터셋이 뭐로 주어져도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죠. 분산이 엄청 작습니다. 그렇지만 상수 모형은 특정 점에서는 트루랑 핏된 점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모형은 대신 분산이 적은 대신에 죄송합니다. 분산이 적은 대신에 편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스 베이런스 트레이드오프는 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버전 말고도 직관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관적인 설명 추가, 그다음에 증명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